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사무국장 오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2030 의제를 통해 본 SDG의 큰 주제와 SDG의 철학, 세계관, 특징, 전략 이해하기라는 소주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3강 이창원 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시겠습니다. SDG를 이해하시려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하신다라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자기 안에 내면화하는데 내재하는데 굉장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다가서기예요. 그래서 제가 2030 의제를 통해서 SDG를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영문으로 되어 있는 2030 의제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한국말로 바꾸면 우리들의 세계의 전환이에요. 우리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초기에 환경부 번역은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들 세계의 전환이었고요. 전환이 아니라 변혁이었어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였어요. 근데 왜 전환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번역이라는 의미와 전환의 의미가 조금 다른 게 번역 일종의 이제 레볼루션, 혁명 이런 것들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거는 낡은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국가를 통해서 명령하고 통치하는 이런 어떤 좀 정치 체제적인 측면들이 강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전환이라는 것은 일종의 삶에 있어서의 가치에 있어서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에 있어서의 어떤 전환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구조만이 아니라 구조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구조를 변화시킨 누구죠?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의 어떤 삶의 방식을 전환하고 혁신하는 어떤 차원에서 오히려 혁명이나 변혁보다는 전환의 의미가 훨씬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그 표가 나와 있는데 20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요? 총 91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보시면 돼요. 전문이 있고 선언이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세부 목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부터 1항부터 53항까지가 선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서문은 1에서 6번인데 어떠한 책을 읽더라도 여러분들 뭐부터 봐야 되죠? 책 제목을 읽어야 돼요. 도서를 읽을 때도. 그리고 또 뭘 봐야 되죠? 서문을 읽는 거예요.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가?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뭘 지향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이 책이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책보다 한 단계 발전되어 있는 측면과 앞으로 과제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제일 먼저 보실 게 뭐다? 서문이다. 책 서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데 이 1항부터 6항까지 이 서문 안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깊이 있게 볼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이에요. 그리고 후속 조치 및 검토예요. 이건 이제 기존에 이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기존의 새천년 개발 목표와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UN 70차 총회에서 합의된 거예요. 언제? 2015년도 9월 25일이죠. 지난번 우리가 수업 때 얘기했죠. 193개국의 만장일치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합의 채택되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문, 선언 59 단락이에요. 그리고 SDG, 이행수단, 후속조치, 평가를 포함한 총 91 항목으로 뭐가 되어 있다? 우리의 세계의 전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서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서문에서 한번 박스에 있는 글을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죠? 본 의제는
사람, 지구,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예요. 2030 의제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과 지구와 번영을 위한 행동 계획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한다? 보편적인 평화를 증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극빈을 포함한 모든 형태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최대의 글로벌 과제이자 하나의 필수 요건임을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본질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2030 의제에 대해서 서문을 읽으시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문 또 두 번째 보시죠. 보시면은요, 이 모든 국가와 이해 당사자들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2030 의제의 지향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향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거예요. 모든 국가 이해 당사자들은 협력적 파트너 정신으로 어떻게 한다? 행동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계획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서문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모든 국가 및 모든 이해 당사자가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밑줄 짝 하셔야 돼요. SDG는 가난한 국가든 선진 국가든 간에 어떻게 된다? 모두가 대응하는 보편적 목표라는 것이 이 서문에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서문의 또 다음 단락을 보시면은요. 세 번째 단락이죠. 자,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SDG는 17개의 목표와 그다음에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의제의 규모와 포부를 어디 담는다? 바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권 실현, 성평등, 그다음에 여성과 소녀들의 권익 신장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 있다? 분리되어 있다? 아닙니다. 상호 통합적으로 연결시켜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균형을 이루려고 이루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2030 의제가 갖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돼요. 이 단락하고 마지막 단락으로 한번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 유추해 보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단락에서는 17개 목표와 이 169개 세부 목표가 어떻게 됐다?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15년도에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미 존재했던 새천년 개발 목표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새천년 개발 목표는 어땠다? 인권이나 젠더, 평등, 여성 문제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져오면서 더 많은 내용들을 포괄한 게 뭐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SDG와 MDG의 차이가 있죠. 구성에서의 차이가 있죠. MDG는 8개 목표였어요. 그리고 21개 세부 목표를 갖고 있었죠. 근데 SDG는 17개 목표에 169개 세부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MDG는 가난한 나라들의 어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라면은 SDG는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예요.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할 거 없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분야도 과거에는 빈곤이라든지 의료, 교육 분야에 특히 사회적인 분야였죠. 이 부분에 집중되었더라면 SDG는 경제 성장, 기후 변화, 경제 사회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과거의 MDG는 정부 주도예요. 근데 이 SDG는 어떻다? 정부와 시민사회와 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다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측면들을 보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요 서문만 보셔도 1단락에서 3단락까지 읽어도 어때요? SDG를 다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유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이 있어요. 본 목표와 세부 목표들은 인류와 지구의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향후 15년간의 행동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2030 의제는 언제까지 기한을 둔다? 유추할 수 있겠죠. 2030년까지 이 SDG는 수행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닐까요? 2030년이면 SDG가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해외 뉴스들을 검토하다가 재밌는 거를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유엔이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 보고서 2021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FSDR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마도 SDG는 10년 정도 더 연장될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SDG 목표 달성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SDG 더 연장시켜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또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전 세계가 합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프레임워크는 SDG만한 것들이 없더라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SDG를 10년 더 연장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들은 아마 검토되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10년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SDG 의제 구조 중에서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OP 구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OP를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왜 OP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이것을 이해해야만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지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30 의지에서 나왔던 전문을 제가 실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읽으려면 이 핵심 어들을 뽑아내는 게 필요해요. 자,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고 어떤 키워드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시면 SDG 17개 목표는 뭘 하려고 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인간이라는 부분들은 사회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따가 제가 SDG 웨딩 케이크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 그것과 유사한 거예요. 그다음 지구는 환경 보호와 관련되어 있어요. 번영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경제 발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평화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이룰 수 있는 전제 조건과 방법을 의미해요. 파트너십도 마찬가지로 지금 얘기했던 인간, 지구, 번영, 즉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을 실현할 수 있는 전제 조건과 방법이 바로 평화와 파트너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인간 어떤 그 축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빈곤과 기아를 어떻게 된다? 종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또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문화적인 삶도 이루고 자기의 존엄적 가치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존엄과 평등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또 지속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환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행복감을 느끼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의 잠재력을 계속 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P축 중에 인간축이 담고 있는 핵심적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축에서 갖고 있는 핵심적 키워드는 뭐냐면 세대 간 형평성이에요. 지금 요즘에 한국도 지금 세대 간 갈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20대와 또 30대, 40대, 50대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세대 간의 어떤 형평성들에 대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지구를 살리고 나의 삶을 살릴 수 있는 생산과 소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자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문제, 지구의 지탱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 지구 축 속에 담겨 있는 주요한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번영이라는 부분은 경제 발전이라고 했잖아요. 다만 이제 지난번 시간 때 우리가 토론 때도 나왔던 것처럼 많이 먹고 많이 쓰고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만이 행복이 아닌 거죠. GNP가 높다고 바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행복지수도 연결돼야 되는데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다른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있지만 한편으로 문화와 생활적 차원에서의 어떤 풍요로움들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정신적 측면들도 있는 걸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진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평화축은 평화와 늘 지금도 관심이 있는 한국에서 공정의 공정. 그런 거죠. 포용이라는 부분들.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포용이에요. 파트너십은 글로벌 연대 정신이죠. 그리고 이제 그 파트너십을 제대로 이루려면 뭐가 필요하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 때 학생들하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공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공감인데 공감이란 게 뭐냐면 타자에게 이르는 가장 선한 길인 거죠. 그래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배운 사람,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연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어느 지역이든 또 어느 곳이든 누구든 간에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국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연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OP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낸 거예요. 사람, 번영, 지구, 평화, 파트너십이 바로 보다 지속 가능 발전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5개 축에 연결되어 있는 이 목표들, 17개 목표들이 저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